레버리지 관련해서는 미리 좀 빠졌다. 그래서 JP모건에서도 헤지 펀드들에서 반도체주의 매도의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레오폴드가 이제 마침표를 찍어준 거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차적으로는 아마 제일 다급한, 제일 공격적으로 투자한 데가 먼저 항복을 한 거죠. 정확히 보면. 그렇죠. 뭐 또 혹자에서는 뭐 시타델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능력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시기가 잘 맞는 게 갑자기 FOMC 이틀 전에 금리 올릴 것 같아. 막 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먹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 시장을 움직일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타델이 그걸 사주무일에 해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시타델을 마냥 욕할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다 받아줬으니까. 네, 그걸 다 받아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타델이 잘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레오폴드만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와 관련된 유사한 투자 흐름이 있고 아마도 이제 소위 소위 마진콜이 다가오는 시기가 서로 다 다를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여진이 분명 남아있을 확률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분명 큰 물건들은 아마 한번 쓸려 갔겠지만 이후에 나올 여진에 대해서 항상 지진이 큰 게 나고 나면 뒤에 쓰나미 나고 나면 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뭐랄까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큰 고비는 하나 넘기긴 했는데 뭐 큰 고비 넘기고 나서 작은 고비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지점은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역시 하이퍼스케일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7 내에서도 극명한 어떻게 보면 온도 차이가 느껴졌던 이번 실적 시즌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M7의 이번 실적 성적표를 좀 내주신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이겠지만 네. 사실은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숫자로만 놓고 보면 1등은 알파벳이죠. 예,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80%대가 나왔던 경이적인 진짜로. 그러한 숫자를 내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3등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가능하다. 원래 아마존이 1등, 마이크로소프트 2등,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3등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아마존도 40%대,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40%대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다는 것 측면에서는 아까 이 투자가 망해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이게 소위 생명 연장의 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성장 분야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는 거야를 뭐랄까요 대변하는 네.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는 그러한 숫자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주 알파벳보다는 이번 주에 그런 이것이 추세구나 AI 관련된 컴퓨팅 수요가 엄청 많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수혜를 막판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다 가져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면 이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훨씬 더 좀 그나마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분위기는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정말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메타랑 애플은요? 제가 그래서 두나띵으로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플은 역시 말한 대로 막판에 한 방에 이제 두들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전략이 없구나라는 게 드러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반도체 정말 부족하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돼버렸어요. 예, 확인돼서 애플 주가 빠지고 근데 쟤네 마진 못 지키겠네 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지금 메타도 니네들만 위해서 쓰면은 이거는 못 버틸 것 같아. 그러니까 외부에도 고객이 있어야 너희 대규모 투자가 소위 정당화될 수 있어라는 것을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경고를 한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메타가 원래 늘 잘하던 것이 좋은 고마진으로 늘 잘 지켜왔는데 보니까 맞아. 그로스 마진을 드디어 엔비디아가 메타를 뚫고 올라갔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올라갔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뚫고 올라갔는데, 그만큼 뭐랄까요. 메타의 그러한, 그러니까 돈 안 넣고 돈 잘 벌던 시기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서 메타 투자자들이 국내도 일부 있으신 걸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그러한 성적표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M7 종목들의 이번 실적 발표 또 성적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M7 AI만 돈을 잘 번 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실적 좋게 나오면서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이 거의 50%를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하이퍼스케일러가 가기 시작하고 또 AI가 가기 시작하면 이거 투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적에는 좋잖아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지난주부터 흐름이 네. 그 사이에 그전 한 달은 상대적으로 순환매가 강하게 돌다가 지난주부터 살짝 다시 한 달이면 충분해 그러고 이제 경기 방어주 쪽에서 다시 AI 쪽으로 이제 변화, 움직임 뭐 이 흐름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또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한 이제 흐름이 나타났다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은 또 약간의 그 콘텍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2분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OBBB 소위 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감세안 이거 감세법으로 이 상반기는 소위 환급금, 세금 환급금으로 잘 버텨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갔고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도 그래도 쓸 돈들이 꽤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역전이에요. 그래갖고 하반기는 휘발유가가 지금 쉽게 안 내려오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이제는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썩 밝기는 소비재들, 필수 소비재나 관련된 그런 일반적인 소비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하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가는 그걸 반영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이미 한 달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는 대목. 그래서 이것이 휘발유 가격이 빨리 내려와서 네. 다시 소비가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을 가게한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돌고 돌고 돌아 다시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한다라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도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보도 있더라고요. 젠슨 황이 나설수록 한국 개미는 불안해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젠슨 왕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서 주가가 그 전에 미리 쫙 올랐다가 그 다음에 끝이 별로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않았나 좀 싶긴 합니다. 네. 특히 우리 지금 6, 7월 달에 좀 당한 게 많잖아요. 사실은 뭐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가 발전한 측면도 분명 있기는 한데 뭐 그런 측면들이 상대적으로는 뭐랄까요. 기대가 이제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네. 또 내지는 알고 봤더니 털렸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이에 벌어져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그래도 사실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그럼요. 예,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살아있어야 이들이 또 투자도 해주고 뭐 생태계를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 그냥 GPU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피지컬 AI라는 화두를 3년 전부터 던져갖고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 다만 이제 일본으로 가갖고 자꾸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간보기 하면서 이게 뭐랄까 경쟁시키는 거죠. 근데 잘 우리 투자자분들 아셔야 될 게 이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똑같이 합니다. 다른 나가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최대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놓고 보면 피지컬 AI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국은 미국 때문에 제껴져준다 하더라도 일본과 우리 사이에서 이제 수혜 종목 이런 것을 찾는데 경쟁, 경합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은 이제 고민하면서 마냥 로봇주를 마냥 쫓아간다기보다는 골라서 경쟁력 있는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